손도끼로 팍팍! 안녕하세요. 핸덱스입니다. 어, 아실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인스타그램에서 배토버라는 이제 드로잉 챌린지를 끝냈습니다. 오! 해가지고 드로잉 챌린지 이번에 배토버 리뷰를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한번 영상을 만들게 됐습니다. 간단하게 일단 설명드리자면은 이제 원래는 잉크토버라고 제이크 파커라는 이제 작가분께서 2009년부터 시작한 드로잉 챌린지예요. 이제 잉크랑 옥토버를 합쳐가지고 10월 한 달 동안 31일이잖아요. 31개의 키워드를 선정하고 그 키워드를 주제로 매일 하나씩 그림을 그리는 챌린지입니다. 그래서 이게 워낙 유명해져가지고 이제 지금은 다른 분들도 아마 제이크 파커 분이 시작한지도 모르는 분들도 잉크토버라는 챌린지를 하기도 하고 합니다. 근데 이제 잉크라는 말대로 이제 아직도 이제 코믹북 작가분들은 잉크로 그림 많이 그리셨기 때문에 잉크로 잘 그리시거든요. 그래서 잉크 드로잉 실력을 키우려고 시작한 챌린지였다 보니까 잉크토버로 시작했는데 이제 지금은 많이 알려지면서 그냥 뭐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다들 그리기도 하고 흑백으로 보통 잉크로 그리니까 흑백인데 컬러도 많이 넣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더 나가서 이제 크리스 샘리라고 데어데블 작화로 유명하신 분이거든요. 이분께서 잉크토버에서 아이디어를 따와가지고 배토버라는 걸 만드셨어요. 근데 배토버 이름 그대로 배트맨 키워드 31개를 가지고 매일 하나씩 새로운 그림을 그려나가는 이제 배트맨 팬아트 챌린지인 거죠. 그래서 사실 이제 배트맨 팬들이나 그림쟁이 분들한테 10월은 굉장히 큰 축제예요. 지금 배토버 지금 시간으로 봤을 때도 글이 한 3,264개가 올라와 있고 아마 더 업로드가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막 배토버 해시태그 팔로우 하시고 보시면은 굉장히 재밌는 다양한 주제로 다양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그린 그림들이 많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읽어보시는 재미가 분명히 있으실 거고 어 제가 맨날 구경만 하다가 솔직히 저도 그림쟁이인데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진짜 많이 그림 그렸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때보다 그림 실력이 많이 떨어졌고 제가 특히나 컬러를 채색을 잘 못해서 그림이랑 점점 멀어졌었어요. 그래서 근데 그 그림쟁이로서의 열정도 뭔가 다시 살아나고 퀄리티가 높지 않더라도 내가 매일 하루에 한 개씩 한번 그려보면은 좋지 않을까. 그리고 또 그림쟁이들은 막상 자유주제로 그리려고 하면은 뭐 그려야 될지 딱히 안 그려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챌린지 키워드 같은 거를 가지고 조금 애정을 불사지르면서 다시 한번 그려보면 어떨까 해서 올해 한번 도전을 해보자 해서 도전을 해보게 됐습니다.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은 이 배토버 키워드를 가지고 스파이더맨 팬아트 그리시는 분도 있고 진짜 웃기더라고. 슈퍼맨 팬아트 그리시는 분도 있고 근데 그 사람은 31개 다 안 그리더라고요. 그냥 생각나는 것만 몇 개 그리셨던 것 같고 그리고 한 분은 슈퍼걸 배트걸을 팬이신가 봐요. 슈퍼걸 배트걸로 그리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게 다양하게 그리는 분들 계시니까 한번 열심히 그림 그리는 그림쟁이 분들 좋아요로 응원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31개의 그림을 그렸는데 한번 첫 번째부터 쭉 한번 좀 코멘트를 해볼까 합니다. 일단은 첫 번째 키워드가 얼라이브였어요. 얼라이브가 이제 살아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살아있다? 배트맨 거에서 살아있는 거 뭐 하면 좋을까? 근데 배트맨이 극적으로 살아난 그런 것보다는 뭔가 살아났다는 정체성이 있는 캐릭터가 생각이 먼저 나서 당연히 레드후드 제이슨 토드를 그릴까 하다가 너무 뻔한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캐릭터가 알고 보니까 죽지 않고 살아있었으면 재밌었을 것 같은 캐릭터가
다크나이트 리턴즈의 조커가 만약에 안 죽었었으면 재밌겠다 생각을 했는데, 더 나아가서 오히려 배트맨이 죽으면 더 재밌겠다, 그런 장면을 한번 그려보자 해가지고 그린 거고요. 보면은 이제 조커가 따봉을 하고 있는데, 따봉이면서도 그 엄지손가락이 배트맨의 눈을 가리키고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배트맨 눈에 조커의 칼이 박혀 있잖아요. 원래 원작은 이제 조커의 눈에 배트랭이 박혀서 죽거든요. 근데 저는 역으로 배트맨의 눈에 칼이 박혀가지고 배트맨이 죽는 장면을 한번 표현을 해서 그려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걸 자랑스럽게 조커가 이제 보여주는 거죠. 아마 조커는 자기 손으로 배트맨을 죽였으니까 이제는 자살을 하겠죠. 아니면은 뭐 나이트윙이나 뭐 다른 애들 다 찾아서 죽일지는 않을까? 뭐 그런 또 재밌는 상상을 할 수 있는 그런 그림이었습니다. 근데 이 얼라이브 키워드가 의외로 다른 분들 한 거 보니까 라즈 알굴을 진짜 많이들 그리셨더라고요. 라즈 알굴 부활하는 거. 근데 얼라이브는 저는 그냥 살아있는 그런 거라 생각했는데, 의외로 현지인들한테 얼라이브는 좀 부활의 이미지인가 봐요. 그래서 라즈 알굴이 살아나는 거는 그냥 부활하는 거라 해서 조금 다른 의미지 않을까 했는데, 이렇게 좀 현지인들이 얼라이브라는 걸 어떻게 쓰는지를 조금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재밌었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스펀라이트였는데, 처음에는 제일 먼저 생각났던 거는 캐두먼이었어요. 캐두먼이 무언가를 훔치고 나가는데 후레쉬를 딱 받으면서 스팟라이트를 받는 그런 거를 하다가, 이게 너무 뻔할 것 같은 거예요. 너무 많이 할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캐두먼을 은근히 사람들이 많이 그렸을 것 같아요. 요런 거는 재미없잖아요, 뻔한 거 그리면은. 해가지고 그러다가 로빈이 활약하는 모습이 딱, 배트맨도 화려하게 싸우지만 배트맨보다는 로빈이 훨씬 더 화려하게 싸우거든요. 해가지고 서커스단 출신이니까 해서 로빈이 활약하는 모습을 그리자고 했다가, 생각해보니까 로빈 첫 등장 장면이 완전 스펀라이트 받는 모습인데, 그 장면을 오마주하자, 그 장면을 그리자 해가지고 그 장면을 따라서 그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마음에 들게 그려졌고요. 딱 뭔가 찢어지고 나오는 듯한. 세 번째는 왓칭인데, 왓칭 보자마자 저는 왓치맨밖에 생각이 안 났어요, 사실. 그래가지고 이거는 별 고민 안 하고 바로 요거를 그렸고, 닥터 맨하탄이 배트맨을 쳐다보고 배트맨은 닥터 맨하탄을 쳐다보고, 굉장히 의미심장한 그림이잖아요. 그리고 닥터 맨하탄이 굉장히 크게, 굉장히 경외적인 모습인데도 이 배트맨의 뒷모습을 보면은 이 배트맨은 전혀 긴장하지도 않고 겁먹지도 않은 그런 좀 강인한 모습으로 그리고 있어요. 그래갖고 그런 게 조금 담아졌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 의도를 담았고, 이 그림이 좋아요를 제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좋아해 주실 거라고 생각을 못했는데 좋아요를 굉장히 많이 받았고, 사실 보면은 닥터 맨하탄이 인체 비율을 조금 제가 잘못 그렸어요. 팔을 굉장히 짧게 그려놨거든요. 그래가지고 다시 그릴까 했는데 너무 이 게으름을 이길 수는 없었고 그래서 그냥 완성했는데, 의외로 왓츠맨을 그린 분들이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너무 신기했고, 저만 너무 이걸 왓칭을 왓츠맨이라 너무 1차원적으로 연결을 시켰나 했었던 그림입니다. 네 번째 작품은 피어인데, 사실 피어는 배트맨에서 피어는 스케어크로우잖아요. 저도 제일 먼저 생각났던 게 스케어크로우고, 근데 너무 그렇게 뻔하게 그리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뭘 할까 계속 고민을 하다가 마침 제가 이 그림 그리기 며칠 전에 잇을 봤어요. 잇 1, 2를 연달아 봤거든요. 해가지고 야, 잇을 그리자. 그리고 제가 사실 많은 분들이 공포하면은 스케어크로우 생각할 수도 있지만, 몇 번 방송에서도 말했지만 사실 공포에 가장 어울리는 캐릭터는 조커라고 생각해요. 특히 배트맨 애니메이션
애니메이션에서도 조커가 굉장히 공포스럽게 잘 나오거든요. 깔깔깔깔 뭐 그래서 조커를 그리자. 거기에 인제 잇을 봐 가지고 잇에서도 페니와이즈 광대가 나오니까 이게 보면 아시겠지만 페니와이즈 의상이에요. 그래서 야 이거를 딱 합쳐 가지고 그림을 그렸습니다. 개인적으로 굉장히 마음에 들고 흡족스럽게 그린 그림입니다. 역시나 다른 분들은 스케어크로우 많이들 그리셨더라고요. 다섯 번째는 엄브렐라인데 엄브렐라는 이게 키워드가 이제 크리스 샘니 작가분께서 선정한 키워드거든요. 근데 나 의외로 되게 조금 이렇게 직설적이지 않은 키워드들을 할 줄 알았는데 너무 엄브렐라 하면은 피오도 솔직히 스퀘어크로우인데 엄브렐라 하면은 펭귄이잖아요. 펭귄 안 그리기가 어렵잖아. 근데 처음에는 펭귄을 안 그리려고 했다가 생각한 게 뭐냐면은 조금 그 부모님이 죽은 크라이멜리에서 비를 맞고 우산을 쓰고 그 현장을 보는 브루스 웨인을 그릴까 하다가 조금 우울한 그림은 좀 그리고 싶지가 않았어요. 아실 분들은 아시겠지만 화가 나는 장면을 그릴 때는 그림쟁이도 화가 나고 슬픈 장면을 그릴 때는 그림쟁이도 슬프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울한 거를 굳이 그리고 싶었지가 않았어요. 그 감정을 그대로 가고 싶지 않았고 하고 제가 펭귄을 워낙 좋아합니다. 귀엽기도 하고 또 재밌기도 하고 어떤 버전은 무술 실력도 굉장히 뛰어난 버전들도 있기 때문에 액션도 꽤 재밌고 약간 펭귄은 킹핀스러운 것도 굉장히 많아요. 킹핀은 지팡이가 막 이것저것 하는데 펭귄은 우산으로 이것저것 하거든요. 해 가지고 펭귄을 너무 그리고 싶어 가지고 엄브렐라는 그냥 펭귄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들게 그린 그림입니다. 인제 여섯 번째 키워드는 도터인데 이거를 진짜 고민을 많이 했어요. '아 뭘 그릴까?' 당연히 이제 바바라 고든이 제일 먼저 생각났어요. 배트맨에서 딸이라는 캐릭터는 바바라 고든의 정체성으로 가장 크잖아요. 근데 바바라 고든 또 그리기 싫은 거야. 너무 뻔하니까. 해 가지고 배트맨 도터 검색을 하다가 보니까 이제 헌트리스가 있잖아요. 헬레나 웨인이 나온 거예요. 근데 저는 몰랐는데 헬레나 웨인이 최근에 배트맨스럽게 캐트우먼과 배트맨의 코스튬을 합친 그런 코스튬을 입고 있더라고요. 거기서 아이디어를 얻어 가지고 아시겠지만 베인 딸이 최근에 또 나왔잖아요. 벤전스일 거예요, 이름이. 그래서 베인도 딸이 있고 배트맨도 딸이 있으니까 그 베인과 배트맨의 명장면을 배트맨 딸과 베인 딸이 재현하는 걸 그리면은 재밌겠다 해 가지고 그린 겁니다. 그래서 벤전스가 헬레나 웨인의 허리를 동강내는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예상대로 다른 분들은 바바라 고든, 배트걸을 진짜 많이 그렸더라고요. 파트너인데 일곱 번째 키워드는 근데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파트너라고 배트맨한테 파트너라는 이미지가 가장 큰 이미지는 저한테는 고든이라 생각해요. 다른 분들은 뭐 로빈 생각할 수도 있고 나이트윙 생각할 수도 있고 뭐 굉장히 많을 수도 있는데 사실 로빈이나 나이트윙 같은 캐릭터는 파트너 이상의 패밀리라고 하잖아요. 가족이거든요. 이제 거의 아들이라고 보는 게 더 가까울 것 같아요. 순수하게 파트너의 입장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는 캐릭터는 고든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고든을 한번 그려 봤습니다. 너무 마음에 들게 그려졌고요. 딱 시그널 켜고서 비 오는 날에도 아무렇지 않게 배트맨 기다리는 그런 장면들 진짜 많거든요. 그래서 그 장면 딱 그렸고 밑에 발 쪽에 보시면은 작게 클레이 페이스가 있어요. 이거 이제 할리퀸 애니메이션 보신 분 아시겠지만 고든과 클레이 페이스 손바닥의 케미가 엄청나거든요. 그리고 또 그 애니에서는 이 둘이 어떻게 보면 파트너예요. 해 가지고 뭔가 액자식 구성이죠. 액자식 구성. 고든이 배트맨의 파트너면서도 고든의 파트너인 클레이페이스 손바닥을 또
집어 넣어봤습니다. 그래서 뭐 굉장히 재미있는 그림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그렸는데 다른 분들 어떻게 보셨을지 모르겠어요. 파트너는 의외로 다른 분들은 굉장히 다양하게 그리더라고요. 로빈 당연히 많이들 그리긴 했지만 굉장히 다양한 그림이 나왔던 키워드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제 키워드 8번째인데요. 오컬트예요. 근데 이게 오컬트를 진짜 많이 고민했는데 저는 솔직히 몽크밖에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다른 캐릭터 자체가 아예 생각이 안 나 가지고 부엉이 법정 많이 그리신 것 같은데 그래도 오컬트 하면은 이 몽크라는 캐릭터가 거의 최초의 배트맨의 슈퍼빌런으로 인정을 받는 캐릭터예요. 그전에 인제 휴고 스트레인지가 있었다고 하지만 그 휴고 스트레인지가 제가 알기로는 뭐 초능력이 없어서 슈퍼빌런으로 안 쳤던 것 같아요. 이 몽크라는 캐릭터는 이제 뱀파이어와 늑대 인간이 합쳐져 있는 캐릭터거든요. 굉장히 오컬트스럽죠. 해 가지고 늑대 이 장면 자체는 몽크 첫 등장한 커버를 오마주한 거고요. 너무 마음에 들게 그려졌고 솔직히 잉크토버니까 색을 좀 최대한 안 쓰고 싶었어요. 흑백으로 그리고 싶었는데 이 빨간색을 너무 색칠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 갖고 이 빨간색에 강렬함이 있으니까 해서 빨간색을 칠했고 거기에다가 달까지 그렸는데 노란색을 너무 칠하고 싶어서 노란색까지 칠했습니다. 그래서 늑대 눈까지 노란색, 해골 노란색 이렇게 해 가지고 표현했는데 저는 굉장히 너무 마음에 드는 그림 중 하나입니다. 요거는 인제 제가 계속 마음에 든다고 했었는데 9번째 키워드가 케이브예요. 그래서 어 제가 아이패드로 그림을 그리거든요. 근데 아이패드 그 채색이나 프로그램에 익숙하지도 않기도 하고 솔직히 이 그림을 그리면서 '아 내 채색 실력이 진짜 딸리는구나.' 이 채색에 대한 한계를 다시 한번 좀 더 느꼈던 그림이고요. 이 케이브도 따지고 보면은 그 배트케이브 그리라고 준 키워드잖아요. 너무 이렇게 직설적인 단어를 선정할 줄 몰랐어요. 해 가지고 근데 정말 많은 분들이 배트케이브 그렸더라고요. 근데 배트케이브 하면은 결국에는 그 펜이 거대한 펜이 동전 그릴 거고 티라노사우루스, 조커 카드 이런 거 그릴 텐데 너무 뻔한 건 하고 싶지 않았어요. 해 가지고 배트맨 케이브 배트맨이 인제 리턴 돌아오는 그 이벤트에서 케이브에서 이렇게 벽화로 박쥐를 그리는 장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 케이브맨을 그린 거죠. 그래서 배트맨 케이브맨 모습을 그려 봤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배트맨이라는 정체성을 잊지 않고 되새기는 이 장면을 한번 그려 봤는데 이 아이디어까지는 마음에 들지만 막상 그림을 그릴 때는 너무 그렇게 흡족스럽게는 못 그렸던 것 같아요. 약간 아쉬운 그림이기는 합니다. 근데 아시겠지만 그림이라는 건 저는 노가다라 생각하거든요. 공을 들이고 노동을 할수록 점점 퀄리티가 올라가요. 근데 요거는 더 이상 어떻게 수정은 못 하겠고 '이 정도 선에서 마감하자.' 하고 끝냈던 그림입니다. 10번째 키워드 하드보일드인데 어 제가 그리면서 거의 뭐 베스트였던 것 같아요. 한 제가 그린 베토버 그림 탑3 안에 드는 그림 같습니다. 그 정도로 마음에 들게 그렸고요. 와일드캣이에요, 와일드캣. 해 가지고 근데 아로니아 님이 딱 너무 마음에 든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거 아실 분들은 아시겠지만 얼굴은 캡틴 아메리카를 제가 트레이싱한 겁니다. 캡틴 아메리카가 인제 노인이었다가 큐빅으로 인해서 사실상 이제 캡틴 하이드라로 바뀌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젊은 모습으로 돌아오는 그 장면. 제가 엄청 좋아하는 캡틴 아메리카스러운 작화거든요. 너무 마음에 들어서 그 장면을 좋아하다 보니까 그 장면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권투, 캡틴 아메리카 하면은 또 주먹 쓰니까 와일드캣의 얼굴로 가지고 왔고요. 그래서 '와일드캣? 배트맨인데 왜 와일드캣?' 이럴 수도 있는데 와일드캣이 사실상 배트맨의 스승으로도 좀 유명한 캐릭터고 격투를 가르쳐 준 격투를 알려준 스승 멘토 캐릭터는 정말 많은데
와일드캣도 있습니다. 근데 와일드캣은 사실상 저한테는 배트맨 개라 생각하거든요. 배트맨계 캐릭터이기 때문에 배트맨 패밀리에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캐릭터라 생각해서 저는 와일드캣을 꼭 한 번은 그리고 싶었고, 하드보일드라는 키워드에 그래도 걸맞게 깡단, 맷집, 어? 권투 너무 마음에 들지 않으세요? 저는 키워드에 맞춰서 잘 그렸다 생각하는데, 대부분 하드보일드 하니까 다른 분들은 그 탐정이나 그런 느와르적인 분위기를 더 많이 생각해서 그렸더라고요. 해가지고 아, 내가 생각하는 하드보일드는 좀 달랐구나 이런 걸 좀 깨달았습니다. 11번째 키워드 imposing인데요. 인상적인 뭐 이런 뜻이에요. 인상적이었다, 뭐 주목받다, 뭐 이런 건데, 어 제가 아까 방금 하드보일드가 거의 탑3 안에 든다 그랬잖아요. 탑3 안에 듭니다. 이게 탑1이라고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올해 굉장히 인상 깊게 봤던 것 중에 하나는 이제 더 수스코의 릭플래그였기 때문에 릭플래그를 너무 그리고 싶었어요. 그래갖고 야씨, 배트맨 팬 같은데 릭플래그가 왜 있어? 이럴 수 있는데, 그래가지고 일부러 배트맨과 싸우는 모습을 그렸고, 릭플래그 서사 중에 하나 유명한 게 배트맨이랑 싸우는 이벤트가 한 번 있어요. 배트맨과 싸우는 씬이 있는데 거기서 아마 졌던가 사람들이 와서 말리던가 이렇게 끝나거든요. 그래가지고 리플래그의 격투 실력이 꽤 뛰어나다, 배트맨이랑 싸울 수 있는 정도다 했는데 아마 그래도 배트맨이 우세한 걸로 끝나는 걸로 기억하는데, 그래서 그 장면을 한번 그려보고 싶어서 그렸고, 코스튬 자체는 영화 버전 그대로 한 겁니다. 그래서 저 버니 옐로우 티셔츠 했고 노란색으로 싹 다 배경까지 채웠는데 너무 마음에 들어요. 너무 마음에 들어서 개인적으로는 진짜 큰 액자로 하나 프린팅 출력해 가지고 걸고 싶을 정도로 너무 마음에 들게, 릭플래그도 제 취향대로 잘 그려졌고 배트맨도 너무 제 취향대로 잘 그려졌고 해서 저한테는 베스트 원인 그림이었어요. 좋아요도 그 왓칭만큼 거의 나왔습니다. 근데 왓칭보다는 낮았고요. 그래갖고 배트맨의 저 턱 표현 너무 마음에 들게 그렸거든요, 저는. 그래가지고 다른 분들도 많이 좋아해 주신 것 같아서 다행이었습니다. 그래서 요거 아실 분들 있을지 모르겠어요. 제가 터널이라고 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다 조금 배트맨이 앞에 있고 뒤에 이제 어떤 악당이 있고 대부분 킬러 크록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터널에서 그런 걸 많이 연출하셨더라고요. 저도 구도는 거의 똑같은데 그래도 터널이 들어가야지 이 생각을 해서 했다가, 제가 마침 이 키워드를 뭘 그릴까 고민하다가 이누나키 터널이라는 일본 괴담에서 굉장히 유명한 심령 스팟이 있습니다. 그 이누나키 터널 유튜브 영상을 보고 있었거든요. 해가지고 아, 이거다, 이거 그리자 해가지고, 보시면은 아실 분들은 아실 이누나키 터널을 제가 그렸습니다. 해갖고 근데 이누나키 터널만 딱 그리지 말고 이누나키 터널이 일본에 있는 거니까 일본 악당을 그리자. 이 배트맨 눈치채셨을지 모르겠지만 일본 배트맨이거든요. 일본 작가분이 DC 라이센스 정식으로 해가지고 그린 배트맨이에요. 그래서 일본 배트맨을 제가 그렸고, 그 당시 악당이었던 로드 데스맨이 뒤에서 굉장히 무섭게 만화적인 표현을 조금 해봤습니다. 해갖고 뒤에서 다가오는 그런 연출을 그렸는데, 어 개인적으로 알 사람들은 굉장히 재밌게 본 그림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오컬트, 괴담 이런 걸 다 합친 거니까. 그래서 저는 굉장히 재밌게 그렸습니다. 라이브러리인데 라이브러리 하자마자 저는 바로 이게 생각이 났어요. 사실상 배트맨 악당 중에서 인간 라이브러리는 리들러잖아요. 굉장히 많은 수수께끼, 정말 똑똑하고 지식이 넘치고, 근데 그거랑 비슷한 캐릭터들이 완전히 뭉쳐 있다면 이건 진짜 엄청난 대도서관 아니냐, 대도서관.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리들러, 그리고 리들러랑 약간 라이벌 포지션이 있는 캐릭터거든요. 가끔
한 번 이제 에피소드가 있었던 캐릭터라서 쿨루 마스터. 쿨루 마스터의 코스튬 보면은 이 8개의 막대 칸이 뭐냐면은 TV 퀴즈쇼, 미국 TV 퀴즈쇼 보면은 항상 정답이 요런 데로 나오거든요. 보기들이 요 중에 뭐 4개 중에 하나 고르시오. 해 갖고 그거를 표현한 코스튬이거든요. 해 가지고 그거랑 TV 60년대 드라마 시리즈에 나왔던 북웜, 책벌레라는 캐릭터. 그래서 왼쪽부터 클루마스터, 리들러, 북웜이라는 캐릭터를 제가 그려봤습니다. 이렇게 3명이 모였을 때 진짜 인간 도서관들이니까 그런 걸 조금 재밌게 한번 표현을 해보고 싶었고요. 의외로 라이브러리라는 키워드에 다른 분들은 뭐 도서관에서 책을 건드리니까 배트케이브로 가는 비밀 통로가 나오고 뭐 요런 거 많이 그리시더라고요. 아니면 책을 보는 배트맨 그리고 14번째 키워드는 슬러그인데 뭘 그릴까 하다가 이 슬러그가 뭐 달팽이 같은 거거든요. 흐느적거리는. 근데 배트맨 슬러그 검색했더니만 이 캐릭터가 슬러그라는 캐릭터예요. 배트맨 브레이브 앤 볼드에 나왔었던 캐릭터인데 야, 이 캐릭터 그리면 되게 재밌겠다. 아무도 안 그릴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딱 그렸어요. 그리고 이 캐릭터가 하수구에서 막 돼지처럼 먹고 뭐 이러는 캐릭터를 해가지고 감자칩을 먹고 배에 떨어지는 뱃살이 있는 분들은 다들 공감하시죠? 해가지고 그런 캐릭터를 그렸는데 의외로 슬러그를 그리시더라고요. 아시는 분들이 꽤 있어가지고 슬러그 그린 분들이 1명인가 2명 있었던 걸로 기억하고 슬러그가 또 강하게 치다, 강타라는 의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대부분 다른 분들은 강타 이렇게 때리는 장면들이 그리셨더라고요. 15번째 키워드는 atmosphere인데 어 요거는 그렇게 마음에 들게 그려진 그림은 아니에요. 솔직히 주제도 댁이니까 그리기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뭘 그릴까?' 너무 고민하다가 원래는 이제 배트맨이 날아가는 거를 이제 그리고 근데 쪼끔 너무 1차원적이잖아요. 해서 그렇게 마음에 드는 건 아니었는데 근데 여기에다가 또 맨배트라도 같이 하는 걸 그릴까 하다가 근데 또 댁이라는 그런 공기 요런 거랑 좀 안 어울리는 것 같아서 그냥 고담의 야경을 한번 그려봤습니다. 엄청 마음에 드는 그림은 아닌데 그래도 공은 많이 들인 그림이에요. 16번째 키워드는 메카닉인데 처음에는 메카닉 해가지고 배트맨의 이제 메카닉 정비공 루시우스 폭스 그릴까 하다가 아니야 메카닉 하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더 정비공보다는 로봇이잖아요. 해가지고 저스티스 버스터를 그렸는데 완전히 똑같이 그리지는 않고 조금 제 스타일대로 바꿨어요. 눈도 조금 다르게 하고 이제 배트 시그널이나 다른 것도 좀 다르게 해가지고 그려봤고 이거는 그래도 좀 마음에 들게 그려진 것 같아요. 17번째 키워드는 디텍티브예요. 탐정인데 배트맨은 이제 디텍티브라는 정체성이 가장 첫 번째잖아요, 사실. 근데 또 다들 돋보기로 뭔가 찾는 그런 거 그리셨더라고요. 근데 저는 거기에다가 유일하게 다른 악당들은 배트맨을 배트맨이라 부르거든요. 근데 라즈 알 굴만 디텍티브라고 불러요. 탐정이라고 불러요. 라즈 알 굴은 배트맨을 탐정이라고 부르는데 요거는 인제 추리를 하고 있는 배트맨이 뭔가 라즈 알 굴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라즈 알 굴이 상상이 되는. 일부러 제가 말주머니를 그리고 말주머니를 비워 놨잖아요. 왠지 디텍티브라는 그런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 그런 연출을 좀 하고 싶었습니다. 18번째 키워드는 글라이드인데 글라이드는 사실상 하자마자 바로 '아 카이트맨 그려야지.' 이 생각밖에 안 나 가지고 바로 카이트맨 그렸고요. Hell yeah! 이 카이트맨 캐치프라이즈거든요. 원래는 흑백으로 그릴까 하다가 어 그래도 '색깔 한번 넣자.' 해서 초록색을 배경에 넣었고 카이트맨 그리신 분들 많더라고요. 근데 인제 배트 글라이드도 있으니까 배트 글라이더를 인제 그리시는 분들도 꽤 많이 있었습니다. 스머칭인데 이거 스머칭이 진짜 어려웠어요. 이게 인제
뭐 키스, 애무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요걸 뭘 그릴까 하다가 다들 뻔할 것 같은 거야. 캐트우먼이랑 배트맨이랑 키스하는 거 그리겠지? 근데 진짜로 다들 배트맨이랑 캐트우먼이 키스하는 거 그리셨더라고요. 근데 그래 나도 키스를 그리되 차라리 캐릭터라도 좀 특이한 캐릭터를 그리자. 해갖고 찾아보니까 저 몰랐는데 킬러 크록이랑 인챈트리스가 연애를 했었더라고요. 야, 이 커플 진짜 특이하다 해가지고 이 커플로 선정해서 그려봤습니다. 킬러 크록이 의외로 커플링이 진짜 많이 됐어요. 해갖고 킬러 크록이 외전이지만 인저스티스에서 오르카, 인간 범고래죠. 인간 범고래랑은 아예 부부도 되고 아이도 생기고 그리고 애니메이션에서는 베이비돌이라는 애랑 커플링 되고 그리고 이제 원작에서는 수어사이드 스쿼드에서 인챈트리스랑 엮이게 되는 건데 이거 생각해보니까 영화 수수코에서는 킬러 크록이랑 인챈트리스가 둘 다 등장하는데 전혀 그런 건 아니었잖아요. 오히려 리플래그의 여자친구였으니까. 근데 원작에서는 둘이 커플이었구나. 이게 정말 신기하고 좀 재밌었어요. 재밌는 커플링이었고 키스를 하는 입을 대는 장면은 조금 어려울 것 같은 거예요. 악어 입에다가 여자 입술이 닿는 그런 거는 그리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그냥 머리에다가 쪽 입 맞춰주는 그런 그림으로 한번 그려봤습니다. 20번째 키워드 로즈인데요. 요것도 고민 진짜 많이 하다가 다들 근데 장미 하면은 이제 크라이멜리에다가 장미꽃 두고 오던가 아니면은 부모님 묘비에다가 장미꽃 두고 오던가 요런 거 많이 그리셨고 저도 당연히 그게 가장 먼저 생각이 났는데 앞서 말했던 이유로 좀 우울한 장면은 별로 그리고 싶지 않았어요. 해가지고 배트맨한테 가장 장미꽃 같은 캐릭터가 누굴까 하다가 캐트우먼을 그렸습니다. 딱 그런 캐릭터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이 캐릭터 누구실지 모를 것 같은데 제가 그리기로 그린 건 뭐냐면은 조크라비츠 캐트우먼이라고 생각하고 그린 거예요. 그래서 조크라비츠 얼굴이 좀 뭔가 보일지 잘 모르겠네요. 저는 좀 보이는 것 같거든요. 열심히 그려가지고 그래서 참 열심히 그린 작품 중 하나입니다. 보틀 이거 보틀이 진짜 어려웠어요. 뭘 그릴까 하다가 그 도시 이름 지금 생각 안 나는데 슈퍼맨에서 보면은 크리톤 도시 하나가 병 속에 갇혀 있거든요. 브레이니악이 축소를 시켜서 병 안에 가둬놓은 수집을 해놓은 수집품으로 그 안에 보면은 작아진 크립토니인들이 또 살고 있어요. 근데 그거가 생각이 났는데 그거는 사실상 슈퍼맨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가져와서 그리는 거는 배트맨 팬아트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안 그렸는데 의외로 그 도시를 배트맨이 보고 있는 그림을 그린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해가지고 제가 이제 이거 보틀 뭐 그릴까요? 히플라야 멤버들한테 한번 아이디어를 구했는데 운현님이 보틀 화염병 어때요? 이러는 거예요. 근데 나는 진짜 병이라고 해서 화염병을 한 번도 생각을 못했어. 근데 와 화염병 대박이다 해가지고 화염병 하니까 바로 아나키 아니면은 그 다크나이트 리턴즈에서 선 오브 배트맨 이렇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근데 아나키를 너무 그리고 싶어서 아나키를 그렸고 이 아나키는 그 아나키예요. 아캄 게임, 아캄 시리즈 아나키고요. 화염병 활활 타오르고 빨간색에 빨간 옷 입고 이거 완전 아나키의 그런 어떠한 상징성을 확 보여주는 느낌의 그림이라서 탑 3나 탑 5 안에는 무조건 들 정도로 굉장히 마음에 들게 그려진 그림입니다. 의외로 다른 분들도 아나키 그린 분들 진짜 많더라고요. 런인데 요거가 이제 런 하자마자 바로 플래시 그려야 되겠다 이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 플래시를 어떻게 배트맨과 연결을 시킬까 하다가 다크 멀티버스에서 이제 사악한 플래시가 된 배트맨이 있잖아요. 이름이 레드데스거든요. 배트맨은 없는 게 없어요. 해가지고 레드데스가 플래시를 잡으러 가는 그런 장면을 그리면 좋겠다 해가지고 그렸고 런이 의외로
그렇게 다른 분들이 그린 것 중에서 인상적인 그림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중에 제게 굉장히 인상적이게 그리지 않았나 쪼끔만 거만 떨어서 한번 이야기를 해 보고요. 그러다 보니까 탑3 안에 들 정도로 마음에 드는 그림 중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솔직히 좀 프린팅 해 가지고 액자 해 갖고 전시해 두고 싶을 정도의 그림이에요. 저는 그 정도로 마음에 드는 그림입니다. 아머리인데 무기고라는 뜻이잖아요. 그래 갖고 무기고 딱 그리면 재미가 없잖아. 저는 원래가 어떤 거였냐면요. 처음에는 31 개의 캐릭터를 그리려고 그랬어요. 배트맨 악당이 워낙 많으니까. 근데 그냥 그 상황별로 그리다 보니까 좀 다양하게 그리게 됐고, 무기고를 그냥 그리고 싶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많은 분들이 무기고 그리셨더라고요. 배트맨 무기고. 그중에 그림나이트라고 있거든요. 그림나이트. 사실상 퍼니셔 패러디죠. 멀 다크 멀티버스에서 온 퍼니셔가 된 악당 배트맨이 있는데 그 캐릭터가 그린나이트예요. 해 가지고 그린나이트를 한번 그려 봤습니다. 굉장히 마초적이면서도 무기들을 온몸에 감싸고 있는, 이것도 마음에 들게 그려진 그림이에요. 24 번째는 바이곤인데, 바이곤 해 가지고 옛날이잖아요. 해서 옛날 60 년대 배트맨의 굉장히 시그니처적인 인상적인 장면을 그려 봤습니다. 폭탄 들고 뛰어가는, 굉장히 밈으로 굉장히 유명한 장면이거든요. 그 장면을 그리는데 쪼끔 어드벤처 타임 스타일로 그리고 싶었어요. 해 가지고 그 스타일로 한번 그려 봤고요. '최대한 흑백으로 그려야지.' 하고 해서 간단하게 그렸던 그림입니다. 럴킹인데요. 25 번째. 럴킹이 럴커의 그 럴킹. 그러니까 매복, 숨었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근데 숨어 있는 배트맨이 숨어 있는 장면 중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장면은 아무래도 역시나 천장에 붙어 있던 벤 애플렉 배트맨이잖아요. 해 가지고 그 장면을 한번 재밌게 한번 그려 봤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귀엽게 한번 그려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그린 그림입니다. 26 번째는 가젯인데요. 굉장히 다양한 가젯을 쓰잖아요, 만능 벨트에서. 그래 갖고 그 가젯을 마구마구 막 이렇게 내던지면서 싸우는 그런 장면을 좀 연출하고 싶었고요. 요거는 다른 분들 그린 것들 되게 재밌는 그림이 많았어요. 해 가지고 '아 내가 너무 단순하게 생각했구나. 다른 분들 되게 재미있었던 그림 많은데' 그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배트맨이 가젯의 이름을 정하는 메모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죄다 앞에 배트 뭐 배트 뭐 배트 뭐 이런 걸 막 쓰고 있는 거예요. 해 갖고 '야 이거 진짜 재밌는 그림이다. 진짜 잘 그렸다.' 이런 거 있었고, 가젯 하니까 상어 스프레이를 진짜 많이 그렸더라고요. 그 60 년대 배트맨 드라마에서 상어 스프레이 유명하잖아요. 해 갖고 진짜 많이들 그리셨더라고요. 해 갖고 '아 사람들은 가젯 하면은 상어 스프레이가 그렇게 인상적이었구나.' 해서 아 키 재밌는 팬아트들이 많이 나왔던 키워드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27 번째는 너클인데요. 너클까지는 강타, 사실상 슬러그죠. 슬러그에서 나왔던 건데, 사실 하드보일드의 그 와일드캣을 하드보일드에서 안 그렸다면은 너클에서 그렸었는데 이미 그게 나와 버렸잖아요. 하드보일드가 사실 너클이라고 해도 완벽하다고 보는데 해 가지고 강타, 요 슬러그에서 강타 안 했으니까 너클에서 강타 치는, 그리고 배트맨이 약간 우스꽝스럽게 나오는 거에서는 항상 자기의 주먹을 정의의 주먹이라 그러거든요. 그래 갖고 저스티스 하고 했는데 맞는 캐릭터를 누구로 할까? 뭔가 쪼끔 배트맨과 육체전이 어울리는 캐릭터? 쪼끔 생각하다가 투페이스를 그렸고요. 투페이스는 애니메이션 버전입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들게 그려졌어요. 특히나 배트맨도 너무 마음에 들게 그려졌는데 투페이스도 마음에 들게 그려졌고, 완전히 흑백으로 했고, 요것도 액자로 해 두면은 이쁘지 않을까? 너무 마음에 드는 그림 중 하나입니다. 얘도 탑5 안에 드는 것 같아요. 28 번째는 캔들인데 얘는 진짜 어려웠어요. 양초? 뭐 그리지? 뭐 그리지? 했는데 많은 분들이 다크 빅토리에서 양초 앞에 두고 배트맨과 로빈이 선서하는 거를 그렸더라고요. 해 가지고 '아
이제 양초 하니까 양초 하면 생각나는 게 저는 뭔가 양초를 킬 만한 장소 성이었거든요. 성에서 양초를 키고 걸어가는 배트맨? 근데 그런 중세성에 양초 키고 있으면 어울리는 거는 뱀파이어잖아요. 제가 오컬트 좋아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뱀파이어와 싸우기 위해서 무장하고 있는 배트맨이 양초를 키고 가고 있고 그런 뱀파이어가 뒤에서 위협을 하는 사실상 구도는 터널이랑 완전 똑같죠. 똑같아 가지고 별로 그리고 싶지는 않았거든요. 해 가지고 제 한계를 조금 느끼게 했던 그림 중 하나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아쉬움이 남은 그림이었습니다. 29 번째는 클락인데요. 제가 워낙 초능력이 없고 스트리트 계열 좋아하다 보니까 클라킹 진짜 좋아해요. 해 가지고 클라킹을 꼭 그리고 싶었고 그래서 클라킹 그렸고 거기에다가 인제 당연히 타스 버전, 태즈 버전 그린 거고 보면은 빅벤이에요 이거. 빅벤에서 배트맨이랑 로빈이 묶여 있고 뭔가를 할 것 같은 클라킹이 앞에 있고 굉장히 상투적인 장면이잖아요. 근데 그리고 싶었어요. 너무 마음에 들게 그려졌고 클락은 의외로 클라킹 많이 안 그리셨더라고요. 클라킹 말고 좀 다양하게들 그리셨던데 보니까 뭐 시한폭탄 같은 거 째깍째깍 시계에 달린 폭탄 같은 것들 많이들 그리셨고 30 번째 키워드는 tired인데 사실 너무 이거는 쪼끔 쉽지는 않았어요. 왜냐면은 이거 말고는 생각이 아예 안 나는 거야, 다른 것들이. 근데 의외로 다 저처럼 이렇게 배트케이브에서 피곤해서 잠들어 버린 배트맨을 거의 대부분 그리고 저처럼 알프레드 그리신 분들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배트맨은 로버트 패티슨 배트맨이라 생각하고 그렸습니다. 얼굴이 로버트 패티슨을 좀 표현하려고 했던 거고요. 알프레드는 애니 버전 그대로 그렸고 그래서 이렇게 담요를 덮어주는 그런 모습을 한번 묘사를 해봤고요. 30 번째는 거의 막바지인데 막바지에 남은 걸 좀 굉장히 마음에 들게 그리고 싶었는데 이거는 너무 일차원적으로 단순하게 딱 그려진 좀 재미없는 그림 같아서 조금은 아쉬웠습니다. 31 번째 마지막이 팀이잖아요. 근데 사실상 저한테 팀은 히플라야 크루가 저한테 팀이잖아요. 그래 가지고 히플라야 크루를 그리고 싶었어요. 근데 이 4 명의 캐릭터가 하나하나 다 이제 상징을 하는 거거든요. 배트맨은 당연히 저고요. 그리고 슈퍼맨 그리기보다는 아시겠지만 배트맨에 없는 건 없습니다. 다 있습니다. 배트맨계의 캐릭터들은 다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한 히플라야 멤버들을 슈퍼히어로 캐릭터로 취급하자면은 아로니아 님은 슈퍼맨이고 운현 님은 아이언맨이고 이제 강민 님은 로빈이었어요. 뭔가 뉴비시기도 하고 슈퍼히어로계에서는 뭔가 좀 젊고 어리고 뭔가 배우는 느낌이고 해 가지고 로빈을 그릴까 하다가 로빈도 사실상 지금은 짬바가 어마어마하고 엄청나게 베테랑 캐릭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안 어울리더라고 강민 님이랑. 해 가지고 강민 님은 뭔가 좀 더 노비스, 뉴비 같은 느낌이 좋겠다 해 가지고 최근에 배트맨 패밀리에 합류한 시그널이라는 캐릭터가 있는데 작화 그 코스튬 굉장히 저는 마음에 드는 캐릭터고요. 그래 갖고 되게 뉴비스러운데 '와 이거 진짜 강민님 딱이겠다.' 생각해서 그린 거고요. 그리고 슈퍼맨, 배트맨계 슈퍼맨, 배트맨 패밀리의 슈퍼맨이 또 있거든요. 고담이라는 캐릭터예요. 사실상 능력도 슈퍼맨이랑 굉장히 비슷한데 이 캐릭터가 빨리 죽습니다. 이 캐릭터가 재밌는 캐릭터예요. 이런 초능력을 쓰면은 수명이 단축되는 설정이었던가 그래요. 해 가지고 굉장히 빨리 죽고요. 해서 이름은 그냥 고담이라는 캐릭터예요. 해서 고담시를 수호하는 고담시만의 슈퍼맨인 거죠. 메트로폴리스에는 슈퍼맨, 고담에는 고담.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고담 딱 그래야지. 이거 아로니아 님이라고 생각하고 그린 캐릭터고 보면은 아시겠지만 슈퍼맨스럽게 얼굴은 좀 더 작고 어깨는 배트맨보다 더 넓고 이렇게 그렸어요. 그래서 그런 조금 걸 생각해서 그렸고
그리고 배트맨 패밀리에서 아이언맨스러운 풀 코스튬 입고 있는 풀 아머 입고 있는 캐릭터가 배트윙이거든요. 루시우스 폭스의 아들이던가 조카던가 뭐 있어요. 그 캐릭터가 루시우스 폭스가 만들어준 코스튬 입고 데뷔를 하는데 배트윙이라고 불려요. 해가지고 너무 아이언맨스럽고 너무 멋있죠. 딱 그렇단 말이에요. 처음에 스틸 그리려고 하다가 스틸은 너무 슈퍼맨이다. 이거 그리지 말자 해가지고 배트맨 패밀리에서 딱 배트윙을 가지고 와서 그렸습니다. 사실상 저한테는 요거는 팀은 히플라야 가족 사진이라고 생각하고 그렸어요. 해가지고 보면은 왼쪽 상단에 히플라야 로고도 그렸고 해서 너무 마음에 들어요. 요것도 액자로 작은 액자로 해가지고 딱 세워두면은 우리 히플라야 멤버들 생각나는 그림이라고 생각하고 그렸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마지막 주제인데 굉장히 마음에 들게 그려졌고 다들 웃고 있는 모습이에요. 배트윙은 가려져 있어가지고 웃고 있는지 알 수가 없지만 일부러 배트윙 포즈가 저런 포즈 안 하거든요. 배트윙은 저런 식으로 하늘을 안 날거든요. 근데 아이언맨이 하늘 날 때 저 포즈를 하잖아요. 해가지고 아이언맨 포즈로 일부러 그려봤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 히플라야 멤버들과 흐뭇하게 있는 배트맨, 흐뭇하게 웃고 있는 배트맨을 한번 그린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 배토버 챌린지가 사실 쉽지만은 않았어요. 어느 순간은 쉬웠는데 한 두세 번 정도는 도대체 뭐 그리지? 그리고 시간도 후달리고 하다 보니까 조금은 쉽지는 않았는데 굉장히 재밌었고 다른 분들 그린 거 구경하는 것도 재밌었고 저 그림 그리는 것도 재밌었고 너무 뜻깊은 챌린지였고요. 그림쟁이로서의 열정도 다시 살아나는 순간이었고 해가지고 또 좋은 거는 좋아요 눌러주실 때마다 좋기는 당연히 좋았는데 저랑 똑같이 그림 그리시는 그림쟁이 뭐 아티스트 그래픽 아티스트 그런 분들이 좋아요 눌러줄 때는 특히나 기분 좋더라고요. 해가지고 너무너무 좋은 경험이었고 내년에도 할 수 있으면 하고 싶은데 내년쯤에는 제가 조금 더 유명해져 가지고 제 팬분들한테 직접 키워드를 받아서 저만의 핸드엑스 키워드를 가지고 그림을 그려보고 싶은데 근데 사실 뭐 31개 키워드를 받으려면 31명 이상의 팬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쉽지는 않을 것 같고 다음에는 이 배토버뿐만 아니라 잭토버라고도 있거든요. 잭허비가 만들었던 캐릭터 31개 캐릭터를 선정해서 그리는 것도 있어서 다음 키워드에는 이제 마블로 한번 그려볼까 이렇게 조금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막상 끝나고 나니까 후련한 것도 있어요. 왜냐면 퇴근하고 오면은 매일 한 개씩 그림을 그렸어야 되니까 솔직히 빡세긴 했거든요. 근데 이제 좀 후련하고 이제 조금 더 여유롭게 유튜브 다른 영상들도 좀 만들어보고 하면은 좋을 것 같고 굉장히 뜻깊고 감사하고 재밌고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분들도 이번 기회로 배토버를 알게 되신 분들 아니면 잉크토버 알게 되신 분들 인스타그램에서 해시태그 팔로우 하셔가지고 한번 봐보시면은 10월이 기다려지실 거예요. 아마 10월이 진짜 재밌는 한 달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할로윈만 있는 게 10월이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정말 재미있는 챌린지였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